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하드월렛 키스톤을 좀 주문하고 받아서 좀 사용해 본 결과 어땠는지, 제가 갑자기 왜 하드월렛 주문했는지, 그리고 또 사용하면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주로 내용은 종이 지갑 사용할 때 불편한 점, 그리고 하드월렛 사용하면 좋은 점, 그리고 제가 키스톤을 주문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키스톤을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키스톤 사용할 때 어떤 것들이 좋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내용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드월렛을 찾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그 저희가 비트코인 지갑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보안이잖아요. 네. 보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편의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안이라는 항목이 더 중요하겠죠. 그 비트코인 지갑의 보안의 핵심은 바로 니모닉이거든요. 니모닉만 있으면 지갑을 복원할 수도 있고 모든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니모닉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 보안의 핵심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니모닉을 안전하게 생성하는 거, 그리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 이 두 가지죠. 첫 번째, 안전하게 생성할 때 중요한 거는 트루 랜덤 넘버여야 된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직접 생성하는 난수가 아니라 물리적인 환경 안에서 실제로 뭐 주사위를 굴리거나 뭐 로또를 뭐 뽑는 것처럼 그런 물리적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난수로 생성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점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철저하게 오프라인 환경에서 니모닉이 관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온라인에 한 번도 노출이 되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 두 가지만 지켜진다라고 하면 니모닉은 안전하게 보관이 되고 나의 비트코인은 충분히 안전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왜 꼭 오프라인이어야 하느냐는, 사실 오프라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기보다 괜찮죠. 근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오프라인 상황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안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해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무식하지만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프라인 환경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기 기억하셔야 될 거는, 오프라인에서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장비가 다시 온라인에 접속하게 되면 이때 또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마친 디바이스는 다시는 온라인에 접속시키지 않는 것, 예, 이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거는 거의 100%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두 가지만 지키면 안전합니다. 종이 지갑을 사용하든 하드월렛을 사용하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항상 기억하고 살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것과 같아요. 제가 일전에 커뮤니티에 공유한 적이 있지만 네, 스무고개 놀이 알죠? 스무고개.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를, 어떤 대상을, 단어를 생각해 놓고 상대가 그걸 맞추는 거예요. 네, 못 맞추죠. 내가 힌트를 주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비트코인의 지갑을 생성하고 관리한다라는 건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부터 2의 256제곱 사이에 이미 어떤 한 수를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네, 혼자 정하고 그 수를 상대가 맞추게 하는 거랑 같은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 워낙 경우가 많아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나 혼자 잘 기억한다라고 하면 절대 뭐 비트코인이 털리거나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지갑 사용하실 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하드월렛을 신뢰하지도 않았었고요. 하드월렛은 보통 하드월렛에서 키를 생성해주고 뭐 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종이 지갑을 좀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종이 지갑이 보통 이제 매집을 하는 용도로서는 괜찮았죠. 근데 이제 불편한 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것들이 무엇이냐라면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생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지금 잘 가지고 있는 이 비밀키가 정확하게 해당 주소를 가리키고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큰 금액이 해당 주소에 쌓이다 보니까
뭔가 계속해서 중간에 확인을 하고 검증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내가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네, 이런 불안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끔 출금할 일이 생기면 출금 시에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 출금할 때 물론 에어갭 트랜잭션으로 해서 해당 그 비밀키가 있는 환경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오프라인 환경으로 유지할 수는 있지만 상당히 까다롭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파이썬을 이용해서 뭐 출금을 처리를 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많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불편함에 부딪히게 되죠. 네. 그런데 하드 월렛을 사용하면은 이런 불편한 점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환경에서 비밀키를 생성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에어갭 그 방법으로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죠. 네, 그것이 바로 하드 월렛이잖아요. 네, 그래서 종이 지갑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사용해 보시면 하드 월렛의 필요성을 느끼실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그랬고요. 네, 그래서 하드 월렛을 좀 한번 나도 사용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하드 월렛 제조사를 신뢰해야 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위에서 안내해 드렸던 그 원칙 두 가지, 니모닉을 TRN으로서 트루 랜덤 넘버로서 형성하는 것, 그리고 오프라인 환경에서 철저하게 유지하는 것. 네, 두 가지만 잘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네, 스무고개 하는 게임과 같거든요. 이게 내가 정한 거, 나 혼자만 알기 때문에 절대 내 비트코인을 그 안에다 넣었을 때 안전하다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 월렛을 사용할 때도 동일하게 이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원칙을 모두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라고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근데 이게 되게 엉뚱한 상상일 수 있지만 제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고 아토믹님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러니까 그 하드 월렛이 정말 나도 모르게 그 제조사가 몰래 해킹을 해서 무선 와이파이가 몰래 탑재되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니모닉을 입력하거나 어쨌든 그랬을 때 내부적으로 혼자서 어떤 게 오픈된 그런 와이파이에 스스로 접속을 해가지고 다른 그 공격자에게 내 니모닉을 전달할 수도 있겠죠. 네. 저는 이제 가능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그럴 리는 거의는 없겠죠. 네, 아토믹님께서는 이런 저의 좀 그 귀찮을 수 있는 질문에다가, 네, 뭐 방해 전파기를 이용해서 강제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는 대답을 해주셨지만, 이게 현실적인 방법은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질문도 사실은 아니긴 하죠. 네, 그래서 이 정도에 대한 불편함은 있지만, 또 이제 뭐 무선 와이파이, 그러니까 공개된 와이파이고 뭐 공개된 와이파이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없는 환경에서만 쓴다라고 하면 문제가 또 없겠죠. 사실 뭐 저희 집 같은 경우 그 오픈된 와이파이가 없거든요. 근데 단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지만 와이파이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만 이제 하드월렛을 쓴다 그러면은 그럴 리는 없겠죠. 제가 여기서 걱정했었던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뭐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거는 좀 무시할 만한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편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하드월렛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키스톤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 일단 이 부분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 아예 기능이 없고 블루투스 기능도 없고 NFC도 안 되고 셀룰러 데이터도 못 쓰고 USB 케이블 연결이 안 되고, 그리고 네, 극단적으로 배터리 충전도 USB로 충전을 안 해요. 그러니까 AAA형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너무 좋았고요. 제품 스펙을 보면 키스톤은 프로가 있고 에센셜이 있어요. 네. 프로, 에센셜 그 기능 차이가 있는데 지문 인식이 안 됩니다. 에센셜은 지문 인식이 안 되고 충전식이 아니고요. 에센셜은. 그리고 뭐 자체 파괴 메커니즘이 뭐 있고 없고 차 있는데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에센셜로 주문을 해갖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이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걸로 주문을 했었고요. 그 주문은 그냥 여기 보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뭐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누르면 이쪽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이 되고요.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트윗에 관련해서 의견을 좀 많이 물어봤는데 많은 형님들께서 키스톤을 많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가격이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네, 한번 키스톤을 선택해서 주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스톤을 사실 어제 받았고요.
네, 국내 지사가 있어가지고 배송이 금방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일요일인가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 한 이틀 만에 화요일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제품 포장 상태 굉장히 양호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제품을 키면 이제 인증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과정은 사실 그 리플리님의 채널에서 키스톤 관련된 그 언박싱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 과정이 나와서 저는 뭐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제품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다는 게 한 번 더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뭐 포장 상태나 뭐 이런 인증 과정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꼼꼼하게 그 제품 준비했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제였나 그 키스톤 앱에서 이제 그 키스톤 앱을 사용할 때 이건 앱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앱이요. 모바일 앱, 핸드폰 앱이고 그 하드월렛 이용해서 키스톤 앱을 이용해 갖고 그 네,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면 그 키스톤사에서 그 거래를 취소시켜 줄 수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검열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이 트윗의 내용을 보면은 거래를 발생시켰는데 수수료를 너무 낮게 책정해가지고 그 네, 컨펌이 안 되는 거죠. 컨펌이 안 된 채 계속 그 낮은 수수료의 트랜잭션이 해당 그 노드에서 그 계속 멤프레만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출금이 안 되는 거죠. 계속 무한 대기 상태로 빠져버려가지고 고객 지원센터에다가 요청을 해갖고 이제 해당 거래를 취소시킬 수 있었다 라는 내용들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그러면 안 되죠. 그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거래 취소가 안 되는 것이 사실 비트코인의 굉장히 특성인데 취소가 되었다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아마 내부적으로 키스톤 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트랜잭션이 키스톤사에서 운영하는 플로드 쪽으로 전달이 되나 봐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데 이게 아마도 수수료가 너무 적어서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고객 요청을 받아서 거기서만 이게 그 제거 처리를 한 것 같아요. 해당 트랜잭션을. 뭐 그래서 뭐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게 키스톤 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검열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 내용 들어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키스톤 앱 그 하드월렛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형태는 요거 같아요. 네, 비트코인 전용 펌웨어를 이용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블루월렛과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블루월렛에는 이제 그 확장된 공개키만 익스포트 해갖고 이제 와치온리 모드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전용 펌웨어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그 사실 내용이 잘 여기 키스톤 한글 매뉴얼로 또 한글로도 지원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따라서 하면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한 번은 실패했었는데 뭐 다시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거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려면 미리 마이크로 SD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거 저 다행히 들고 있던 게 있어가지고 그거 사용해서 했는데 네, 이거 없으시면은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량은 작아도 되는 것 같아요. 512GB만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네, FAT32로 포맷 하신 다음에 해당 루트 폴더에다가 그 update.zip 요 파일 내려받아가지고 넣으면 됩니다. 네, 뭐 그 매뉴얼이 잘 돼 있어서 요 진행하는 거는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2기가짜리 마이크로 SD가 있어서 그거 꺼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키스톤에 보면은 TRN을 그러니까 이제 니모닉이죠. 니모닉을 직접 생성하는 기능이 최근에 들어왔나 봐요. 네, 몰랐는데 이게 저 오늘 방금 알았습니다. 그 네, 비트코인만 모으는 청년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게 선택하는 옵션이 있냐고. 근데 이게 이 화면에서 저는 그 옵션이 찾을 수가 없었는데 요 이미지를 3번 누르면 3번 터치하면은 뜨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무슨 이스터 에그 같이 뭐 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직접 니모닉을 생성을 할 수가 있다. 여기 네, 아빠님께서 올려주신 거 막 누르면은 이게 나오죠. 이렇게 해갖고 난수를 직접 생성하는 모습이 있고요.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방금 가만히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전한가? 내부적으로 니모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내가 모르는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사실 뭐 키스톤사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입력은 뭐 이렇게 숫자를 직접 입력을 받지만 내부적으로 계산할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계산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할 만하진 또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외부에서 차라리 그 니모닉을 생성해서 임포트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외부에서 그 니모닉을 생성하냐? 라면 제가 하는 방법으로는 이게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PC에서 오프라인 PC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오프라인 PC를 계속 오프라인 환경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상당히 좀 까다롭지만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공유드린 적은 있는데 그냥 해시 함수 써가지고 비밀키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비밀키 만들고요. 이 비밀키라기보다 엔트로피죠. 엔트로피를 만들고 니모닉은 IAM 컬만 사이트에서 만들면 되죠. 이 두 가지 사이트가 전부 다 오프라인 환경에서 동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누르고 여기다 엔트로피를 넣으면 니모닉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니모닉 임포트해서 쓰는 것이 사실 내가 직접 정말로 생성했다라고 충분히 신뢰할 수 있죠.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키스톤 하드월렛에 대한 신뢰 없이 니모닉을 직접 내가 생성해서 안으로 넣을 수 있는 거죠.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또 오프라인 PC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장비가 없으면 불편할 수 있는데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주사위를 던지거나 뭐 다 할 수 있는데 어차피 256비트의 숫자이기 때문에 엔트로피 자체는 그냥 주사위만 던져서 아니면은 동전을 던져서 뭐 256번 던져갖고 동전을 엔트로피를 얻을 수는 있지만 이 니모닉을 생성하는 건 엔트로피로부터 니모닉을 생성하는 거는 조금 더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파이썬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지만 또 코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IAM 컬만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렸던 것이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TRN을 그러니까 트루 랜덤 넘버 난수를 잘 생성해가지고 니모닉을 생성을 했으면 그거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블루 월렛 외에도 뭐 일렉트럼, 뭐 스페로, 뭐 와사비 월렛 뭐 여러 가지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 비트코인 전용 펌웨어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SBit라는 거는 그러니까 서명되지 않은 그러니까 에어갭 트랜잭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지원이 된다는 것이고요. 표준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적은 게 블루 월렛과 연동을 해서 쓸지, 그러니까 와치 온리로 사용할 앱을 이제 블루 월렛을 쓸지, 일렉트럼 쓸지, 스페로를 쓸지를 이 키스톤에서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그게 다 다르다는 얘기는 아마 그 형식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블루 월렛과 연동하면 좋은 것 같아요. 특징으로서 뭐가 있냐? 이 패스프레이즈 사용, 니모닉 말고 뭐 보통 25번째 단어라고 하는데 패스프레이즈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 월렛의 계정 기능은 사용 불가합니다. 이 계정 기능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HD 월렛의 경우에는 계정을 여러 개 둘 수 있어요. 저희 무슨 뭐 카카오뱅크나 뭐 기타 어떤 앱들 보면 뭐 은행에 가서도 내 예금 계좌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만들 수 있잖아요. 뭐 하나는 뭐 학자금 마련, 뭐 하나는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계좌, 뭐 이렇게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계정입니다. 이게 HD 월렛도 되거든요. 근데 HD 월렛에서는 키스톤에서는 이 기능 사용이 불가한 것 같아요. 이 계정 기능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IAM 컬만 사이트에서 보면 여기 어카운트가 있죠. 이게 0이 기본값이고요. 0이면은 여러 개의 주소가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1로 하면은 또 나오고요. 여기 바꾸면 이거 바꿀 때마다 주소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러 가지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0인 것만 사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계정 기능 사용할 수 있으면 이렇게 계정별로 나눠가지고 비트코인을 관리할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최초에 키스톤으로 지갑을 임포트하거나 크리에이트하면 그때 니모닉을 따로 적어놔야 되는데 그때 적어놓지 않으면은 이후에 이렇게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확인하는 기능은 없어요. 블루 월렛 같은 경우에는 니모닉으로 직접 임포트하거나 만들었을 때
나중에라도 니모닉을 확인할 수 있는 백업 기능이 있는데 키스톤은 그러지는 않더라. 네, 그리고 배터리 소모가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네, AAA형 배터리 그 4개 넣고 썼는데 금방금방 다는 것 같더라고요. 벌써 어제 새 거 넣고 하루 지났는데 지금 한 6, 70%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용은 한 2시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2-3시간. 네. 그리고 니모닉 단어를 하나하나 입력하는 거 임포트 할 때 이거 은근 네, 귀찮더라고요. 여러 번 연습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랬다는 거. 그리고 이게 약간 손바닥보다도 크기가 반 손바닥만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작아요. 그래서 그 터치할 때 손가락 두꺼우신 분들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주소 체계는 BIP84입니다. BIP84는 네이티브 세그윗입니다. BC1로 시작하는 거죠. 예, 그 주소 체계만 지원이 된다. 이거는 BIP44는 레거시 주소, 1로 시작하는 주소죠. BIP49는 3으로 시작하는 주소. 네, 이거 관련해서도 제가 트윗을 남겨놓은 적이 있죠. 네. BIP84만 지원이 됩니다. 이게 제일 수수료가 저렴하니까 그냥 이거 쓰시면 되죠. 뭐 사실 이거랑 이거 지원돼도 저는 이거 안 썼을 것 같아요. 네, BIP84만 지원이 되더라. 이거는 아마 그 비트코인 전용 펌웨어로 업그레이드 했을 때는 BIP84고 그 전에 멀티 코인으로 형태로 사용을 할 때는 BIP49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왔네요. 니모닉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거 늘 회자되는 주제인데요. 이거 사실 많이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참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근데 정답은 없다. 정답은 없고 본인은 충분히 고민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아토믹님이 좋은 트윗을 많이 작성해 주셔서 공유드립니다. 네. 제일 무난한 방법, 네, 요거, 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충분히 동의하고요. 네, 하드웨어 월렛으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싱글시그, 네, 멀티시그까지 굳이 할 필요 있냐? 괜히 절차만 복잡해지면은 나중에 더 오히려 안 좋은 일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니모닝은 네, 당연히 온라인 유출 방지하는 것이고요. 네, 가장 심플하죠. 가장 심플한 방법이고요. 네, 무난한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불편했던 게 그 오프라인에 니모닉을 잘 보관하는 건 좋은데 분실되면 어떡하느냐에 대한 그 강박이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그 니모닉에 패스프레이즈를 하나 설정을 해서 네, 패스프레이즈도 간단하게 설정하면 조금 간단하게 하면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20글자 이상으로 설정한 다음에 니모닉을 3분할 해가지고 클라우드에다가 나눠서 서로 다른 세 곳에다가 나눠서 보관을 하게 되면 안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패스프레이즈는 충분히 암기 가능해야 되고 네, 클라우드에 절대 저장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는 메모해두는 정도로 해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메모해둔 거 잃어버려도 어차피 클라우드에서 찾을 수 있고 클라우드가 해킹당해도 패스프레이즈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네, 이 정도가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양쪽에다가 전부 다 보관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또 정답은 아닙니다. 네, 위험한 곳이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 같아요. 본인에게 충분히 좋은 방법으로 알맞은 방법으로 니모닉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저에게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설명을 마친 것 같습니다.